S클래스 박경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뭘까요? 당연히 돈을 버는 거니까 저는 크게 보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로는 싸게 산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싸게 사는데 싼데 플러스해서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부동산을 산다. 저는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부동산을 싸게 사는 거, 그리고 올라갈 부동산을 잘 고르는 거. 저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싸게 사는 것보다 돈이 될 부동산,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부동산, 부동산을 보는 눈, 이게 저는 싸게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1번 사람이 있고 2번 사람이 있는데 가격이 둘 다 1억으로 동일한 부동산을 각자 다른 부동산을 샀어요. 1번 사람이랑 2번 사람이랑. 근데 시세는 둘 다 1억인데 1번 사람은 1억짜리 부동산을 8천만 원에 경매로 샀어요. 그리고 2번 사람은 일반 매매로 1억짜리를 그냥 1억에 샀어요. 근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1번 사람이 시세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샀었는데 그 부동산이 원래 시세가 1억이었던 게 2년, 3년이 지나니까 그게 그냥 1억 그대로인 거예요. 반면에 2번 사람이 1억짜리를 1억 주고 산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싸게 사진 못했지만 그 부동산의 가격이 원래 샀을 때는 1억인데 2, 3년 지나니까 1억 5천이 됐다라고 하면 누가 더 투자를 잘한 건가요? 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부동산을 싸게 사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부동산을 보는 눈, 어느 부동산이 더 많이 올라갈까 이걸 보는 눈이 없으면 저는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 영상을 지금까지 계속 보신 분들이면 아마 아실 건데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중기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도 해봤고 그리고 단타치기라고 하죠. 경매로 낙찰 받아서 이제 단타치기도 해봤고 근데 결론을 내면 단타치기보다는 부동산은 사놓고 기다리면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투자 수단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올라갈 부동산 하나 사놓고 기다리는 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훨씬 편하고 실제로 수익률도 더 높게 나와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싸게 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올라갈 부동산을 보는 눈이 중요할까요? 부동산을 보는 눈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주변에 혹시 그 경매에만 올인을 하는 사람들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경매를 하는 분들 중에서. 저도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경매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뭐 섞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본인이 그런 분일 수도 있겠죠. 경매만 하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경매에만 올인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경매에 매몰됐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특징은 일반 매매로 할 생각은 아예 안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경매를 배워서 경매를 이제 할 줄 아니까 일반 매매로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경매를 내가 할 줄 아니까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제 돈 주고 부동산을 사야 되냐. 나는 무조건 경매로만 부동산을 취득을 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근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런 분이 있는데 경매로만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상승장에는 그렇게 경매에만 올인을 하면 좋은 기회를 다 놓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본인이 이제 특정 지역을 찍었어요. 여기가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지역을 찍었는데 마침 또 내 자금으로 들어가기에 적당했던 단지가 경매로 나온 거예요. 원래 일반 매매로 살려고 했는데 경매로 나온 걸 보고 경매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때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베스트죠. 원래 사려고 했는데 경매라는 무기를 통해서 시세보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50% 60% 이런 낙찰가율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3억짜리라고 했을 때 뭐 한 2억 7천 이렇게 2억 7천 2억 8천 이렇게 낙찰을 받았다. 2천만 원 3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직장인이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모아도 대기업 기준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모으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매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베스트지만 만약에 폐차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하면 떨어졌네. 다음 입찰 기일이 언제지?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 단지 그리고 인근에 있는 단지들의 경매 물건이 지금 있나 그 물건이 다음에는 입찰 언제 할 수 있지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이 돼요. 그러면 세 달, 네 달, 다섯 달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제 조건으로 깐 게 상승장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분이 입찰하려고 했던 부동산의 시세가 3억이었다. 근데 그때 경매로 이제 낙찰 받을 만한 가격이 뭐 한 2억 7천, 8천 정도였다라고 하면 지금 상승장에서는 분위기가 진짜 급변하기 때문에 급등한 지역에서 그걸 이제 경험한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아실 건데, 3달, 4달, 5달 사이에 3억짜리가 4억, 5억 되는 거 장난처럼 올라가는 그런 장이거든요, 지금.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경험을 한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4억이라고 생각을 하죠. 3달, 4달, 5달이 지나서 4억이 됐다. 그거를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얼마의 낙찰을 받을까요? 제가 봤을 때 낙찰 진짜 잘 받으면 3억 6천 이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폐찰했을 당시의 시세가 3억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경매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로 지금 같은 상승장에는 경매하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원래 내가 취득을 하려는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 부동산이랑 비슷한 부동산이 경매로 나온다라고 하면 입찰해서 그걸 낙찰을 받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향이죠. 근데 만약에 그게 떨어졌다라고 하면 다음 입찰 기일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경매하는 분들은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입찰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임장을 엄청 열심히 돌아다니시고 나서 시세 조사나 이제 향후 어떤 그 미래 전망 같은 것도 확인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입찰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가셔서 집들도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좋은 것도 있고 중간인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이건 진짜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한 개 정도씩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방향은 입찰 기일에 입찰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폐차를 하시면 그 입찰 법정에서 나오셔서 바로 그 부동산에 전화를 하셔서 가계약금을 바로 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그 관점에서도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는 멘탈 관리 차원에서도 좋아요. 제가 입찰도 많이 해봤고 폐찰도 많이 해봤는데, 그게 폐찰을 연속으로 2번, 3번 하면 사실 멘탈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 거지? 내가 그 고생을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참에 사버리자 해서 하나 사버리시면 멘탈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내가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 샀다 라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위안도 되실 거고, 그리고 돈을 버는 관점에서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면 부동산 경매는 무조건 쓸 줄 아는 무기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이 경매가 유용한 게 부동산이 하락장일수록 유용하고 상승장일수록 안 유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경매의 가장 큰 목적이 뭐죠? 경매의 가장 큰 목적은 싸게 사는 거잖아요. 이 싸게 살 수 있는 게 많이 싸게 살 수 있어야 이게 유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너도 나도 부동산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경매에도 엄청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찰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시세 대비 낙찰가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장일 때에 비해서 시세 대비 싸게 살 수 있는 여지가 작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억 3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뭐 한 2천 3천 정도를 싸게 산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도 경매 투자는 유용하고 좋은 투자 방향으로서 유효하다. 하지만 이 경매 투자 방식이 더 빛을 발하는 건 부동산 침체기, 하락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아니,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하락장에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싸게 사는 게 의미가 있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그게 상승장에는 한 2억 한 7천 정도에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예를 들면 하락장에는 3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그거를 뭐 한 2억 2천 3천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억 하던 게 내가 이제 팔려고 내놓는 시점에 2억 8천, 2억 9천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내가 애초에 싸게 산 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냥 바로 팔아도 차익을 크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하락장이 계속 하락장이 아니고 조만간 하락이 끝나고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미리 사서 전세 끼고 투자를 이제 몇 개 해놓으신다라고 하면 그게 저는 의미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세 3억짜리를 3억에 사서 2억에 전세를 놓는 사람, 그리고 시세 3억짜리를 하락장에서 2억 3천, 2억 4천에 사서 2억에 전세를 놓는 사람, 그건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같은 부동산을 같은 돈으로 하나를 살 수 있을 때 이 사람은 경매를 통해서 두 개 사고도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진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경매 투자가. 물론 상승장에도 좋은 방향이지만 하락장에는 더 빛을 발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하락장이 상승장 대비 경매 투자를 했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상승장에서 집을 사는 것보다 하락장에서 집을 사는 게 더 어려워요. 너도 나도 집값이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집값이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고 이때 집을 사는 게 쉽지, 하락장에는 너도 나도 집을 아무도 안 사려고 하고 전세 들어가서 거주를 하려고 하고, 만약에 주변에서 집을 사려고 한다라고 하면 친한 사이라고 하면은 니 미쳤냐, 지금 이런 분위기에 무슨 집을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보통 주변에서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락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그렇게 얼어붙으면 경매 시장은 더 볼 것도 없는 거거든요. 경쟁률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입찰가율이 엄청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시세 대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IMF나 아니면은 국제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제 그때 한창 경매 투자를 해서 서울 아파트를 몇 개를 낙찰을 받아 놓으신 분이라고 하면 정말 뛰어난 투자를 하신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던 것 중에 월세 수익으로 부자 못 된다라는 영상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 영상은 전제 조건이 상승장일 때의 전제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상승장일 때는 월세 수익이 절대 시세 차익형 부동산의 차익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이 월세 수익이 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상가 투자 같은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이제 빛을 발하는 건 하락장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락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생명이에요. 내가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 루트가 몇 개가 있고 거기서 내가 매달 나오는 돈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내가 하락장에서 더 많은 부동산을 취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하락장에 진입이 되면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매물이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너도 나도 이제 집을 팔려고 하고, 그리고 경쟁적으로 집을 팔려다 보니 집값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눈에 띄게 엄청나게 싼 가격에 내놓는 게 아니면 집을 팔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팔기가 굉장히 힘들죠. 내가 이 집이 얼마까지 가는 걸 봤는데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과감한 사람은 빨리 털 수 있겠지만 웬만한 사람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 제 생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월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매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하락장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에 대해서 그때가 돼서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늦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미리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뜨거운 부동산 상승장이 못해도 2년은 갈 것 같다 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많은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비슷비슷하시거든요. 근데 2년이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일반인들보다 경험이 많고 공부를 더 많이 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 있어서 일반인들보다 적중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 사람들 말이 무조건 맞는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거는 언론에 나와요. 만약에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거는 저는 경제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진짜 경제 위기는 누구도 모르게 한 번에 순식간에 찾아와요. IMF 왔을 때랑 그리고 국제금융위기 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시면서 공감대 형성이 되실 건데, 언론에 이제 스물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조금씩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뉴스에 뭐 어디가 망했네 얘기 나오면서 코스피가 완전히 바닥으로 가고 집값도 완전히 바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상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경매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조금씩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경매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미 경매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매매로는 아예 하려고 생각을 안 하시고 경매로만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시라고 하면 제 영상을 보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